지금 방금 이제 그 상담하셨던 환자분의 증상을 일정 부분 나열을 해보면 30대부터 가려움증이 심하셨고요. 그리고 비듬도 같이 있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설성 질환이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건선이나 또는 지루성 피부염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땀이 나면 더 가렵다라는 것은 당연히 피지샘 분비랑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바르면 좀 나아진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항진균제나 또는 가벼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탈모가 심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있는 걸로 봐서는 증상상 봤을 때는 지루성 피부염의 한 형태인 지루성 두피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루성 두피염으로 증상이 추측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정상 두피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네, 보통은 이제 그 두피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두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진에서는 인설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듬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루성 피부염의 한 형태는 머릿속에 홍반이라든지 또는 인설, 그리고 약간의 염증성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지루성 두피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검사 형태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증상상을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루성 두피염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루성 두피염의 이제 원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지 샘의 분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피지선의 분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지 분비가 많이 발생하는 신생아기나 또는 40에서 70세 정도의 남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뒷받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테리아나 또 효모와 관련되어서 발생한다는 이론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이상, 즉 보통 파킨슨병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병발하는 지루성 두피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온도와 습도와 많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겨울철이나 가을철에 온도가 저하가 되고 그리고 습도가 낮았을 때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론이 뒷받침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표피 증식의 이상이랑 관련이 있으신데요. 보통은 이제 표피의 가증식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건선가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가증식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낫는다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약인성이라든지 또는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지루성 두피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듬뿐만이 아니라 가려움증이 좀 심해서 좀 심하게 그렇죠. 긁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송승경 원장님, 그렇다면 이 증상의 주요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호발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피지선이 좀 더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이제 홍반이라고 해서 붉게 올라온 이런 반점 같은 거 위에 건조한 형태 또는 이제 기름기가 되게 많고 삼출물이 있는 상태의 그런 어떤 인설 같은 각질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제 피지선이 풍부한 부위인 이제 두피나 얼굴, 이제 눈썹, 그리고 코, 입술 주위, 귀,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이제 사타구니 서해부 쪽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것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선과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건선과 감별을 좀 하자면 건선은 이제 홍반이 좀 두드러지고요. 인설 자체가 되게 두텁고 또 이제 부위 자체가 두피와 이 가장자리에 조금 많이 호발하고요. 이 인설 자체를 떼면 건선 같은 경우에는 출혈점이 생겨서 출혈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좀 감별하기는 어렵고 두피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 긁거나 하면 출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증상은 아프고 가려운 느낌은 건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건선과 그리고 이제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를 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과 특징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한방에서는 이 관련된 증상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풍열 혈조형이라고 해서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건성 피부 타입의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풍열 혈조형이라고 하면 보통 한의학적으로는 외부의 사기를 피부를 통해서 침입해서 들어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좀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 좀 많이 일을 하시거나 또 제가 최근에 봤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MSG 공장에서 일하시는 피부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접촉이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장이수별형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습유난 타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질 인설이 조금 이제 끈적끈적한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 자체가 풍열 혈조형은 조금 미홍색을 띠는 반면에 장이수별형이 조금 더 진한 진홍색을 좀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원형의 그 일정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홍반들이 나타나는 것이 장이수별형의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홍순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도 이제 송승현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외사에 의해서 감염성으로 발생하는 질환 자체가 지루성 두피염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임상상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존재하게 되세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건조한 형태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습유 약간 끈적끈적한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한의학용어로 매개당진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질환에 따라서 건조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윤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좀 기름기가 많고 냄새가 많이 나는 형태 같은 경우에 좀 말리는 치료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매개당진형의 홍반형이 많이 생기게 되면 국소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치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분류에 따라서 또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건선이랑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고 또 구별해야 그쵸. 하는, 감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홍순범 원장님, 다시 한번 차이점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피부 질환에서 정확하게 진단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건선과 그리고 그 지루성 두피염의 그 구분을 하자면 방금 이제 송승현 원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건선의 경우에는 인설이 있고 인설을 떼어냈을 때 피하 부분에 이제 점상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에는 인설만 떨어지는 비듬 형태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탈모와 가려움 증상들이신데요. 일반적으로 그 건선의 형태에서는 탈모나 가려움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으시지만 지루성 두피염에서는 탈모가 진행이 된다든지 중증 이상으로 진행했을 때 탈모가 진행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가려움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세요. 그리고 손발톱의 변화가 있는데요. 건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신체 면역 질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갑의 변화가 온다든지 하는 특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에는 국소 부위의 습진 형태이기 때문에 조갑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와 가려움증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건선과 지루성 피부염을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순범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한방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질환 치료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루성 두피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일반적으로 그 양방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 기존에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요.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가 접근할 때 항균균제를 가장 많이 처방을 하게 되세요. 국소부에 도포를 한다든지 또는 경구, 복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 해서 일반적인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제제를 도포를 하게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UVB 강선 조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방 치료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근본 치료 위주로 일단 방향성을 찾게 되세요.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제 치료 처방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평분산이라는 치료 처방이 있게 되세요. 보통 백출이라든지 환기, 방풍을 이제 메인 약제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우평분산의 치료 주치같이 표호자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피부를 뜻하고요. 허라는 거는 면역 체계 이상을 또는 면역 체계의 저하를 나타내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의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서 피지샘 분비가 증가하는 질환에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치료 약제를 좀 가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청엽이라든지 또는 방풍, 항금 이런 약제를 가미해서 항소염 효과를 좀 더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보통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건조 형태라든지 또는 수분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요. 건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항년해독탕이라는 약제를 탕자한 후에 그 약제랑
그 생리식염수를 1대3의 비율로 섞어서 거즈에 가볍게 톡톡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수분 형태를 치료하게 되시고요. 건조 형태는 대부분 이제 한의원 가시면 치료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운고라는 그 연고제가 굉장히 치료가 잘 되게 되세요. 네, 이 자운고에는 주로 어떤 약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자운고에는 이제 자초 그리고 당기 그리고 항년, 금은화를 약재를 선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시는데요.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 한의원에서의 대부분 피부과 진료는 네. 자운고로 다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약재와 함께 또 자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송승혁 원장님께서는 또 도움이 되는 한방 치료법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타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분들이 지금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좀 이 건성 타입이구나, 습성 타입이구나 하는 게 좀 구분이 가실 거예요. 보통 이제 삼출물 같은 것들을 보거나 하면 이 타입이 좀 많이 갈리시는데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의 원칙이 있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이 건조한 것을 이제 윤조, 건조한 것을 윤기 있게 해주는 치료법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으로는 이 혈액 자체가 이 건조한 것들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양혈 그리고 거풍, 윤조 이렇게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병풍산 같은 처방도 많이 쓰고요. 또 이제 소풍산이라는 처방도 많이 쓰고요. 또 이제 승마황련탕, 이 건조한 게 심하고 열감과 열증이 심할 때는 승마황련탕이라고 해서 황련이 거의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습열형 같은 경우에는 거습청열이라고 해서요. 습을 좀 날리고 또 열을 조금 꺼주는 쪽으로 습열을 좀 빼주는 쪽으로 인진호탕, 방풍통선산 이런 그 처방들이 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치료 방향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아무래도 머리에 기름이 좀 끼고 비듬이 있고 가려우면 자주 감게 되잖아요. 그쵸. 이 자주 감는 습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지 궁금한데 송승현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 두 MC님들처럼 이렇게 방송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머리에 헤어 제품이나 얼굴에 이제 이런 메이크업들을 많이 바르시고 하는 그런 직업들군에서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안 씻고 주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면 너무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그냥 이제 메이크업 같은 거 두고 그냥 졸거나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씻어주는 것과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피지 분비가 너무 과증식이 돼갖고 표피 상피세포가 자꾸 자라고 있는 그런 그 증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 분비가 많을 때는 주 이제 5회 정도로 좀 자주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주 5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사실상 거의 매일같이 두피와 그리고 안면부를 잘 씻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해서 너무너무 건조하시거나 또는 이제 너무너무 이런 증상이 좀 심하실 때는요. 주 3에서 5회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하시지만 그것보다 좀 더 자주 씻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나 머리에 바르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난 다음에 화장은 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남자분들도 머리에 이제 뭐 무스나 젤 바르시거나 또 가끔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에 이제 흑채라든가 이제 이물질을 뿌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무슨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잘 씻어주지 못하고 피부 자체에 이제 숨을 죽여놓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물질을 피부 겉표면을 다 덮어놓은 것처럼 몸에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자꾸 상피세포를 더 많이 분화시켜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향성이 생기게 되면 과증식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좀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같이 그리고 또 이제 주류같이 음주같이 몸에서 열을 좀 많이 발생시키는 것들은 섭취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일단 너무 기본적으로 좀 피해줘야 되는 그런 생활 습관입니다. 또 이제 거치 습관 자체도 좀 중요하신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온도와 습도가 좀 낮을 때 이 증상들이 좀 많이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너무 난방을 많이 떼시거나 하면 너무 습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또 여름철에는 너무 춥게 에어컨을 많이 키우고 계시거나 하면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돼서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이 병을 좀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